중국어 1학년 학생 여러분,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지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불러주는데, 먼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죠? 태양계에 속해 있죠. 그래서 태양계를 잠깐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태양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태양계 중심에는 뭐가 있죠? 태양이 있죠. 일단 태양이 있을 거고요. 우리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수금지와 목토천해 8개의 행성이 있죠. 8개의 행성이 있고요. 다음에 그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도 있습니다. 그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 다음에 여러분 소행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행성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아주 크기가 작은 그래서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는데 소행성대라고 불러주죠. 이런 소행성도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해성 중에 헨리 해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로 아주 급격한 타원궤도로 이제 공전하는 해성도 있죠. 해성. 그래서 이런 천체들이 중력으로 유지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불러줘요. 그러면은 이 태양계를 유지하는데 중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일단 태양 자체는 별이죠.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이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이 중력에 의해서 탄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다음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끔 해줬고요. 다음에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직권. 좀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직권. 쉽게 말해서 그냥 지각, 땅,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빈 공간에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 밑에, 다양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거기 사이에 빈 공간 있죠. 거기 사이에 빈 공간에 한번 써주세요. 지구의 경우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을 하게 했고요. 다음에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멘트를 형성하게 했다. 다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다음에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힐 수가 있었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 시스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동그라미 3번에 지구 시스템 볼게요. 지구 시스템이란 태양계의 한 구성 요소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했는데 얘네 지금 요소에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기권, 수권, 집권, 생물권, 외권 이런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 시스템.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거기 그림에다가 한번 설명 한번 써볼게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지구 바깥에 대기권 밖에 외권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그림이 좀 그렇네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얘를 직권이라고 해주시고요. 여기는 나무나 나무 같은 것들, 여기 동물도 살고 그렇겠죠. 여기 얘네를 생물권이라고 하자. 이걸 생물권이라고 이렇게 하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다 쪽 있죠. 바다 쪽. 여기를 우리가 수권이라고 하자. 여기를 수권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기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외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에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얘기해요. 태양이나 달이나 행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다음에 기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얘기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다음에 우리 수권 한번 볼게요. 수권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을 얘기하죠. 대부분 해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빙하도 있고요. 지하수, 강, 호수 이런 것들이 수권에 속하겠죠. 다음에 생물권 한번 볼게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생물권에 속한다. 모든 생물이 생물권에 속한다. 다음에 직권은 먼저 지구의 단단한 표면, 지표면 있죠? 표면이랑 지구 내부, 이걸 우리가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지구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진 한번 잠깐 보시죠. 여러분 우리 교과서 118쪽, 119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사진 4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기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을 기권이라고 하고요. 구름 같은 게 속해 있기도 하고요. 눈이나 비 이런 기상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죠.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직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각, 다음에 지구 표면, 그리고 멘틀, 핵 이런 것들이 다 직권에 속하게 되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수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상에서 대부분 수권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죠. 바다, 빙하, 강물, 지하수 이런 것들이 수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생물권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으로 잠깐 봤고요. 이제 부교재 본문 한번 계속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외권 중에서 오늘은 기권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81쪽에 괄호 2번에 기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권이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의 공기층을 얘기를 하고요. 중력 때문에 지구 대기는 거의 99%가 밑에 많이 깔려 있어요. 높이 약 30km 이내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기권은 주성분이 뭘까? 질소가 제일 많죠. 기권의 주성분은 질소가 가장 많고요. 질소가 78%.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죠. 산소가 21%.
2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2번에 한번 볼게요. 기권 같은 경우는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온을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크게 4개의 층으로 4개의 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누냐? 대륙권, 성층권, 다음에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우리 그려볼게요. 82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 82쪽은 우리 부교재 책 있죠? 요거를 가로로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부교재 8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죠.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니까 가로축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온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세로축은 높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냐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따라서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일단 시작은 지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지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은 기온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10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10일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일단 땡땡땡땡 해주시고요. 50쪽에도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80에도 높이가 80km일 때도 이런 식으로 땡땡땡땡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면에서 기온이 거의 한 20도에서 시작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면에서부터 11km가 될 때까지는 온도가 이제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났나? 지면에서부터 11km가 될 때까지는 온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요. 11km까지는.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조금 일정한 구간이 나와요. 일정한 구간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여기 약 한 5도라고 한번 해볼까? 5도씨 정도라고 할 때 온도가 50km 될 때까지 또 이렇게 상승을 또 하게 돼요.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구간이 나오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조금 일정한 구간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80쪽이 될 때까지 80km가 될 때까지 온도가 이렇게 또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감소해요. 다음에 마지막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구간이 나오고 이제 점점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경향성이 온도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런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온도 변화가 없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계면이라고 얘기해요. 대륙 건계면 뭐 이런 식으로 계면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대륙권 계면, 얘는 성층권 계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대륙 건계면 얘는 뭐라고 써주냐면은 성층권 계면 얘는 중간권 계면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헷갈리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 지금 구간이 4구간이 나오죠. 온도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얘가 뭐냐면은 대륙권 가장 밑에 있는 요 구간이 대륙권
대륙권.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성층권. 성층권.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이 중간권. 세 번째 구간이 중간권. 다음에 마지막 구간, 얘가 열권. 열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어요. 이렇게 이런 4개의 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여러분 대륙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권.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대류가 일어난다.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 위쪽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라면 먹을 때 그 물 올려놓고 물을 가스불 위에 올려놓고 끓이면은 잘 끓게 되죠. 요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가스불 위에 라면 이제 먹을 거 물을 이제 넣어놓고 냄비를 팔팔 끓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죠. 아랫부분이 뜨겁고 윗부분이 차갑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불안정해지니까 대류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이 온도가 높고 윗부분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높이 올라갈수록 왜 대류가 온도가 낮아지냐. 우리 지구라고 하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지구 자체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아무래도 지면하고 가까운 곳에는 많이 도달할 거고 먼 곳에는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이 또 뭐냐면은 수증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존재하고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름이나 비, 눈 이런 것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구름이나 비, 눈 같은 기상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구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비도 내릴 수 있고 이런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층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층권.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대륙권하고 다르게 아주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대류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냐? 요거 색깔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성층권에는 오존이 있죠. 오존이 있기 때문에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는 높이 약 20에서 30km 여기쯤에 존재하고 있다. 약 20에서 30 여기쯤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중간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권. 중간권은 마찬가지로 대륙권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그래서 대류도 일어나죠.
하지만 수증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수증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고요. 중간권 상부와 열권 하부에서 유성이 나타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권, 여기죠, 여기.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요거부터 하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린 거 오로라예요, 오로라. 요거 그려놨는데 한번 봅시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대류가 마찬가지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대부분의 공기는 지면에 많이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아주 희박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아주 큰 편이죠. 그리고 고위도 상공에서 오로라가 관측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경향성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 문구를 막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그래프를 일단 이 수치 같은 거는 조금 기억이 안 나더라도 대략적으로 요런 그림 있죠. 요런 그림은 이제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불안정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구간은 어디더라? 여기. 대류권이랑 중간권이 공기가 불안정하니까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아서 불안정하니까 대류가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여기 대류권만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더라. 열권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 이 정도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조금 필기할 게 많았었죠? 거기 맨 밑에 기권의 역할만 하고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3번에 기권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기권은 어떤 역할을 하냐? 먼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온실효과를 일으키죠. 온실효과. 그래서 지구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성층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죠. 여러분 자외선이 약자로 뭐예요? UV죠. UV 아시죠? 이태원 아무튼 자외선을 차단한다. 다음에 유성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성체 그냥 돌부스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지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대기가 막아주기 때문에 걔네를 태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돌하는 것을 막아준다. 다음에 마지막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산화탄소도 제공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네, 여기까지가 기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교실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네, 그때는 직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 빠이.